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 작별 인사. 이게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아, 네. 뭐 제목만 봐서는 좀 촉촉한 그런 그럴 것 같은데요. 얘기 같고 실제로도 좀 촉촉한 부분은 있는데요. 어떤 소년이 어느 날 어떤 원치 않는 일로 모험을 떠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중에는 모두 작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. 약간 이게 슬픈 내용인 것 같은데요. 네, 좀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그런 글을 쓰실 때는 글을 쓰시면서도 좀 슬프신가요? 네. 아 실제로. 뭐 사람들아 슬퍼봐라 이렇게 쓰진 않아요. 네. 아 저는 자기는 기분 좋은데 막. 예, 이거 뭐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하나요. 예. 아니 근데 이게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. 축하드립니다. 이거 뭐, 네. 예, 뭐 글쎄요, 뭐 반응이 좋아서 좋긴 한데 그 독자분들의 반응을 책이 나온 직후에는 이제 잘 못 봐요. 바로 나오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. 안전하게 확인된 다음에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 책도 이제 물론 제가 썼지만 사람들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잖아요. 그렇죠, 그래서 모르죠. 일단은 반응을 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괜찮다. 좋은 것 같다. 반응이 좋아요. 좋아요. 독자분들 되게 재밌다고 많이 하세요. 그럼 이제 안심하고 쓱, 예, 그렇죠. 정선된 것부터. 그때도 함부로 이렇게 막 들어가진 않고 이제 물에 들어갈 때도 이제 조금씩 들어가잖아요. 조금씩, 네. 천천히. 그리고 이때쯤 돼서 유퀴즈 같은 데서 연락이 오면 나가봐도 되겠다. 책의 반응이 좋지 않은데 뭐 나온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. 저는 작가님이 그런 거 신경 별로 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많이 씁니다. 그러세요? 실례지만 MBTI를 여쭤봐도 됩니까? 아니 비밀입니다. 비밀이에요. 그럼 E인지 I인지 그것도 아닙니까? 비밀입니다. 약간 아이실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저는 MBTI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갖고 있는데요. 네. 왜냐하면 자기가 검사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잖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그걸 믿지 않아요.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다를 때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자기는 소심하다고 생각해서 뭐도 안 하고 이러는데 어디서는 맨날 오락부장 시키려고 그러고. 맞아요.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. 그런 거야. 맞아요. 나는 굉장히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나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굉장히 치밀한데 주변 사람들은 되게 즉흥적으로 뭘 한다고 그러고 맞아요. 제발 좀 계획 없이 뭐 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다 계획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뭐 MBTI 재밌는 툴이긴 한데 자기가 일단 한번 해보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도 니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한번 해봐. 그건 생각을 안 해봤네. 그걸 이렇게 딱 맞춰보면 하나씩 발표하는 거죠. 딱 해보면 I, E 뭐 이렇게 나온다던가 그런 데서 재밌는 불일치가 생기잖아요. 사실 작가님의 대표작이 또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네.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살인자의 기억. 그렇죠. 이게 이제 연쇄살인범인데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린 그 이야기인데 나도 살인자니까.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좀 소재가 그 당시에 좀 신선했어요. 네. 이제 이런 소재를 어떻게 좀 이렇게 꺼내내신 건지. 저는 노트가 하나 있어요. 그 노트가 뭐냐면은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들의 목록 이런 거예요.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 목록이요. 예. 근데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. 그 뭘 할 때 이거 꼭 해야지라고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 쓸 때부터 그 굉장히 제한돼요. 예를 들면 꼭 가고 싶은 여름 휴가 장소, 여름 휴가지 이런 걸 쓰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예를 들면 뭐 나는 하와이, 괌, 뭐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휴가가 짧은데 하와이는 못 가지, 유럽은 못 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돼요. 네네네. 좁아져요. 저는 한번 그런 가족들에게 저 같은 방식을 권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절대 휴가를 가지 않을 곳을 적어보자. 남극 또는 뭐 칠레, 아이슬란드 뭐 신나게 얘기해요. 굉장히 안 갈 거니까. 갈 때 얘기하라면 서로 싸워요. 거기 못 가. 거기 지난번에 갔잖아.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안 갈 곳에 대해서는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죠. 싸울 이유가 없지. 안 갈 거니까. 아빠 나는 북극 뭐 그러면 그래 북극 뭐 알래스카 뭐 너는 뭐 어디야 뭐 그냥 지도에서 아무데나 찍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거기를 우리가 왜 못 가지? 갈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리고 해보다 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.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꼭 써야지 하는 걸 쓰려고 하면 리스트가 그냥 제한돼요. 근데 어차피 안 쓸 거니까
막 쓰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쓸 게 없으면 그 노트를 펼쳐봐요. 그러면 뭔지 알겠다. 그 당시에 5년 전에는 못 쓸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얘기가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한 게 있겠구나. 시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. 야 재밌네요. 그두 분도 절대 안 할 프로그램에 그거를 한번 써봐야겠네. 앞으로도 지금도 전혀 할 생각이 없는 프로그램을 써봐야겠다. 기획을 해보는 거예요. 뭐 스카이 다이빙을 하며 토크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원래 네. 평소에도 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까? 좀 이렇게 재미난 상상 이런 거? 이게 소설이라는 것은 일단 상상력의 산물이니까요. 네.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상을 하는 게 일이고,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눈을 딱 떴는데 두 분 얼굴이 딱 떠올랐어요. 두 분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지? 또 긴장되네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에 유재석과 조세호라는 이름을 가진 왕따 둘이 있다면 어떨까? 아 만약에. 네, 만약에 어떤 고등학교에 이름이 우연히 유재석과 조세호인 조세호다. 거예요. 친구들이 걔들을 놀리기 위해서 야 유퀴즈 이렇게 맨날 부르는 거예요. 네. 둘은 너무 싫어해요. 둘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친구들이 둘을 뭉뚱그려서 유퀴즈 퀴즈 안 해? 막 이렇게 놀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 되게 괴롭겠죠. 그렇죠. 뭐 그렇게 시작하면 어떤 청춘 영화 같은 게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실제로 그러다가 이름 때문에 두 사람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. 뭐. 네네. 그럴 수도 그러다가 있는 거고. 어떤 퀴즈 대회 같은 데 나갈 수 있는 거예요. 훨씬 어두운 상상을 할 때도 많아요. 그 고등학교에 유재석, 조세호가 있는 반에 뭐 예를 들면 뭐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거나. 스릴로 빠질 수도 있겠다. 네네. 근데 그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그 둘인 거야. 유재석, 조세호. 야, 또 바뀌는 장르가. 네. 근데 조세호가 살인범으로 의심받는 거죠. 평소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유재석이 그럼에도 어떤 동지애를 느끼고 얘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내가 밝혀줘. 내가 증명을 하는구나. 뭐 그러면 또 이거는 청소년 호러물 뭐 스릴러가 될수 괜찮은데. 있고.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. 조세호는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. 이름은 조세호지만 그 고등학교 남녀 합반인데 유재석, 조세호 뭐 그런 둘의 뭐 그런 또 사랑 이야기. 네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왜 웃으세요? 아니 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름만 조세호인데 왜 그게 뭐 아니 또 뭐. 김여자 엄청 좋아하시는데요? 조세호라는 인물이 떠올라서 그래요? 집에서 이렇게 상상할 때는 정말 이렇게 그냥 상상이잖아요.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딱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 갇혀요. 떠올라 버렸어요. 떠올라서 그러니까. 어떤 것들이 상상해 버렸어요. 아니 근데 이게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은 저는 소설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. 시간을 보낼 때. 뭐 그런 작가님도 약간 이게 좀 직업병일 수도 있겠네요, 그죠? 그렇죠. 네. 어떤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그 상상을 하고, 그렇죠. 네네. 지하철 같은 데서 제가 정말 20대부터 많이 하던 버릇인데 지하철 같은 데서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한쪽 얘기만 들리잖아요. 네.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. 뭘 안 한다는 거지? 너네들 한두 번 가? 왜 우리 집은 안 돼?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. 집에 가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구나.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. 정확히 뭐 때문에 싸우는 거지? 뭐 이러면서 듣기 시작해요. 너무 웃기다. 근데 나머지 그 반의 얘기를 상상하는 거죠.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의 전화 통화를 굉장히 거슬려 하거든요. 생각해 보세요. 실제로 우리가 회사라던가 아니면 어디 지하철에서 누가 혼자 통화하고 있으면 굉장히 거슬려요. 맞아요. 둘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덜 거슬려요. 그게 왜냐하면 불충분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뇌를 써야 돼요. 그렇잖아요. 계속 생각하게 돼요. 그러니까 뇌를 써야 된다는 거죠. 피곤하니까 전화 좀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. 근데 저는 그게 일이니까 혼자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싸우고 있고 저 사람의 직업은 뭐고 또 저희들의 관계는 얼마고 저 연인은 만난 지 몇 년 됐고 현재 어떤 단계고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런 상상력이 바로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작품의 원천인 것 같아요. 네.